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구역 이세환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이세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더 글로리가 엄청 핫하잖아요.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지난주에도 뉴사이드 채널이라고 또 이제 유명 유튜버 이제 채널에서 저희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웹에서 인터뷰 제가 촬영하고 왔는데요. 제가 섭외도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글로리 보면 그 가해 학생 부모가 이제 피해자 쪽 부모에게 돈을 전달한 다음에 그 자퇴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은 학생인데 이제 그 학생의 부모님이 마음대로 이제 가해자 쪽과 돈을 받고 합의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동훈이가 자퇴서를 쓰고 나갔는데 자퇴서에다가 가해 학생들을 쭉 쓰고 학폭 때문에 자퇴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쓰고 나가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그 가해 학생들 부모가, 그러니까 연진 부모가 불러서 이제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열어보세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법적인 게 가끔 중요하니까요. 그 자퇴서의 이유를 바꾸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의 의사랑 상관없이 보호자가 합의를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아이가 그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부모님의 어떤 대리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입은, 동훈이가 입은 피해가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합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폭행이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고소가 가능하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더글로리에 나와 있던 피해 보면 동훈이가 입었던 피해가 뭐 고데기로 지지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중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해 또는 중상해, 그 다음에 손명호가 키스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기간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은 뭐 피해를 받은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는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발생한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고소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성인대에서 이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게 성범죄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범죄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인터넷에 보면 막 고데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고데기로 막 이렇게 지지고 막 사실 그게 너무 잔인해서 이게 확 이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긴 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고데기도 물론 너무 나쁜 행동이고 중요한 범죄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 누구죠? 그 남자 친구가, 남자애가 뭐 강제로 막 뽀뽀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손명호. 선명호가 뽀뽀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강제추행인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보면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이제 연진이랑 그 나쁜 가해 학생들이 입 막아라 이러면서 저 입 막는 방법이 키스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장면에서 손명호가 그 동훈이 입을 맞추면서 키스를 하고 그건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건 뭐 형사적으로도 죄가 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분명하고, 또 하나 그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동훈이가 이제 손명호를 처음 찾아갔을 때 나 너 계속해서 떠올렸어,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내가 너 첫 키스였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성적인 피해가 이 가해자한테는 그저 그냥 농담거리밖에 안 됐다라는 게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거기에도 좀 장면마다 좀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그 전재준이 그 비 오는 날에 그 장면이요. 동훈이 옷이 다 젖어서 비에 맞아서 젖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 가슴 딸기우유 많이 먹었냐, 가슴 크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장면도 그렇죠. 있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실제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사나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아마 뭐 신체적인 접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이제 성적인 언어표,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하면 분명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죠, 사실은. 요즘에는 다른 어떤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인데 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는 아주 과거 설정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촬영 가서 다 하지 못했던 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드라마 배경이 지금 훨씬 옛날 이야기고 또 이제 그걸 전제로 만들어서 조금 현실하고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확실히 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근데 학교 폭력은 또 그 당시 일과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교묘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형태로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좀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좀 저도 이게 이런 게 가능한지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서로 좀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인데 이 계정을 공유하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A라는 학생이 B 학생인 척을 하면서 C, D, E 다른 학생들한테 막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학생인 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욕설, 그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B 학생의 평판을 떨어뜨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게 A 학생이 했던 일이고 심지어 그 일은 A 학생이 또 다른 C, D 계정을 가지고 B 학생을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B 학생은 C, D, E 이런 여러 다른 학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줄 알고 또 겁을 먹고 그 사람이 그 A라는 학생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도대체 이 계정이 누가 사용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 실제 의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좀 계정 문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유하는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처럼 누가 말했는지 모르고 또 내가 말한 것도 티가 안 나게 이제 이렇게 좀 교묘하게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결국 드라마에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에는 학교 폭력에 관한 여러 대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수집일 것 같은데요.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증거 수집이라는 게 학교 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뭐 압수수색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 보기 싫다고 바로 방을 나가거나 하지 말고 일단은 기다리고 도움을 요청을 할 때까지라도 잘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없어질 것 같으면 그 화면을 캡처해 놓는 방법,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일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조금 확인해 놓고 만약에 그게 우리 수중에 없다, 우리 피해 학생 수중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사건 초기에 조금 적극적으로 요청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세요, 확보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청소년 보호구역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청소년 보호구역 여러분 안녕.